자, 얼마 안 남았어요. 와. 자, 그러면은 아예 확률 전부 다 끝내봅시다. 자, 유형 5번으로 가볼게요. 중복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그죠? 그냥 중복순열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273번을 설명해 볼게요. 되는 친구들은 그냥 직접 풀어요. 최대한 본인이 많이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서 모르는 거는 없어요. 자, 세 개의 숫자 1, 2, 4를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아 4자리 잔수를 만든대요. 그럼 뭐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는 3333 괜찮죠? 자, 그냥 3의 4제곱이에요. 3파 2사. 그러면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뭐냐? 얘는 이 잔수가 4000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럼 4000보다 크려면 일단은 앞이 4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도 다 되네요. 그쵸? 1, 2, 4, 1, 2, 4, 1, 2, 4 뭐가 나와도 무조건 4000보다 다 커요. 그럼 3의 4제곱이죠? 괜찮네? 끝. 3의 4제곱이래. 2의 4제곱이죠? 끝. 81분의 16. 그냥 이게 답이에요. 답이 없잖아. 이게 세제곱이지. 이게 세제곱. 그래도 답이 없잖아. 4개를 뽑아 4자리 잔수를 만드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잠깐. 3333 맞고요. 3333 맞고 4000보다 크려면 일단 무조건 4가 나와야 되고 333 미안해. 왜 이러지? 잠이 덜 깼나? 333이지? 미안해. 333 한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미안해. 3분의 1이네. 조크. 긴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좀 해봤어. 미안해. 자, 그러면은 뒤로 또 가서 이번에는 27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277번. 자, 5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만의 자리가 0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5의 4제곱이 되겠고,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짝수인 경우의 수만 고르면 되니까 n합 자리는 또 0이 못 나오고 마지막 자리는 짝수로 0, 2, 4 중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1의 자리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0 빼고 1, 2, 3, 4 4가지. 여기는 다 되네요. 여기도 일단 전체 경우의 수에서는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5의 4제곱이 되겠고, 해당하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여기는 4가지. 근데 여기가 0, 2, 4밖에 안 되니까 3가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4 곱하기 5 세제곱 곱하기 3. 그래서 그냥 5분의 3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5분의 3. 사실 마지막 자리만 봐도 돼요. 5분의 3이죠 그냥. 괜찮죠? 차이 나는 게 마지막 자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5분의 3으로 한 번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278번으로 가봅시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당연히 이 안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에다가 최단 경로수까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278번은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일 뿐. 자, 알파고 A가 두 개고요. L, P, H, G, O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걸 일렬로 나열한대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그러면은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7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7팩. 다만 A가 2개니까 A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만큼 이제 중복이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모음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모음은 A, O예요. 그렇죠. 모음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A, O는 한 세트로 묶어놓고 L, P, H, G 얘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하는 5팩으로 볼 수 있는데 5팩 그죠? AAO 문제는 이 AAO의 순서를 또 정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3개만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A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팩으로 또 나눠줍니다. 이게 그냥 끝이죠. 그죠? 이게 그냥 끝. 자, 그래서 2팩 약분하고 5팩 약분하면은 7 곱하기 6만 남겠네요. 어차피 3팩이 6이니까 약분하면 그냥 7분의 1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7분의 1. 자, 그러면은 최단 경로로 한번 가봅시다. 자, 280번 풀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이트슨 RPM 센 유형 문제만 보자마자 파바바박 풀 수 있으면 3등급 보장됩니다. 진짜로 실수 없이 풀어낼 수 있으면은 3등급 보장이 미안해 선덕고 빼고 선덕고 빼고 선덕고는 4등급 보장 4등급 보장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A가 B보다 작고 A가 C보다 작은 거 B가 C 그치 그렇게 나눠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라면 그냥 이렇게 그렇게 일일이 다 써도 돼. 이래요? 다 써도 돼. 근데 A가 B, C보다 작은 경우면은 A 조건이 제일 까다롭잖아요. 그죠?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A가 4일 때, A가 5일 때.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B, C는 A가 1일 때는 5가지 이렇게 나오지. 그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왜냐면 갖건 말건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서 B, C는. 이렇게. 근데 지금 딱 보면은 하는 걸 보면은 유형 마스터는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유형만 마스터돼도 진짜 수능 때까지 유형만 전부 마스터돼 있으면은 수능 때까지 최소 4등급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등급은 어렵지 않게 나와요. 유형만 마스터돼 있어도. 진짜예요. 라이트슨 RPM 셋만 수원수2 확통 아니면 수원수2 미적분 이것만 제대로 돼 있어도 3등급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그러면 뭐야?
재수인데도 3등급이 안 나오는 건 뭐지?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운 것만 해요. 진짜로. 사설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유형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그럼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고 하고 새로운 풀이들을 다 보다 보니까 오히려 틀이 깨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풀 수 있는 것도 못 푸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진짜로. 되게 웃기죠? 진짜 웃겨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라고 나는 맨날 얘기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고3 때 우리 반이었던 친구들 중에서 좋은 데를 좀 더 가고 싶어서 이제 재수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재수학원 갈 때, 재수를 할 때 보통 재수 종합반을 들어가요. 근데 재종반 들어가는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 돌아온다라는 건 아닌데 돌아와요. 그 돌아온다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하면서 질문 처리하러 좀 오는 거예요. 질문 처리하러. 병행해서 좀 나가죠. 근데 보통 이때쯤 되면 어떤 상태냐? 이미 여름 지나가고 나서라서 안 올라가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안 올라가니까. 작년에 수능 3등급 나왔는데 아직도 3, 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진짜로. 안 올라가요. 이게 쉽게 안 올라가요. 왜? 어려운 것만 하다가 오히려 더 흔들려요. 진짜로. 이거저거 하지 말고 딱 설명한 거 있잖아요. 확통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내가 설명한 거 딱 포인트들이 몇 개 있잖아요. 원순열, 고정만 잘 쓰면 된다. 그렇죠? 뭐 최단 경로에서 마찬가지로 뭐 점 찍고 들어가는 것만 잘하면 된다. 그 포인트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서 하면은 진짜 적어도 수능 때 확통 문제 실수만 안 나오면은 적어도 29번까지 다 풀어요. 진짜로. 진짜로. 근데 막 틀려요. 이거저거 틀려요. 왜 틀리냐? 오히려 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란한 기교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좀 딱 보면 보이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그건 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연습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쓰이잖아요. 그냥 내가 설명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원순열은 개면 그냥 다 끝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통으로 보는 게 오히려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벽해졌을 때 이 케이스는 이걸로 풀면 좀 더 편하더라. 기본도 알고 있는데 얘로 풀면 좀 더 편하더라. 이러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리 안 되는데 이걸 한다? 그건 진짜 말리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라이트든 RPM 셋만 일단 완벽하게 풀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까지 가는 게 좋냐? 기출문제. 기출문제. 얘네만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진짜 끝나요. 이것만 완벽하게 마스터하면은 수능 때까지 거의 2등급은 보장이에요. 사실 뭐 지금 뭐 확통 같은 경우에도 선덕 같은 경우에는 기본 마스터 해가지고는 3등급 쉽지 않다고 얘기했죠. 한 4등급 얘기했는데 기출문제까지 만약에 싹 다 섭렵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도 2등급은 충분히 나옵니다. 여기도 1등급도 노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응용력이 어느 정도 받쳐진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기출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기출을 보고 빠바바바바박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찜쪄 먹을 정도로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학교는 다 1등급 나와요. 진짜로. 다 1등급 나옵니다. 기출까지만 완벽해지면은 현존하는 모든 기출들을 보자마자 빠바바바방 볼 수 있으면 적어도 내신은 1등급 나와요. 어느 학교든. 진짜로. 굉장히 센 특목 자사고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미안해. 여기는 너무 센 자사고예요. 너무 센 자사고. 근데 그래도 대일외고나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잘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여기는 전원이 확통이에요. 전원이 확통. 그래서 인구수가 줄지 않아서 나와요. 1등급이. 기출만 마스터해도. 근데 막 애매하게 막 그 확통 선택자가 막 한 20명 이렇게 나오는 학교면은 1등급이 안 나오죠. 진짜로. 전교 1등에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인원수가 너무 적어버리면은 알았어 미안해 그만 얘기할게. 아무튼 화이팅! 하하하하. 기출까지만 마스터하면 됩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들어가죠? 자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는 그쵸? AAAA, BBBB 그죠? 8팩을 4팩 4팩으로 나눠주면 되겠고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C 거쳐서 B 가는 거니까 A에서 C 가는 거 3팩을 2팩으로 나누고 C에서 B 가는 거 AA, BBB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는 거. 끝. 그쵸? 이게 그냥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약분해서 처리해도 되지만 이거 금방 계산 나올 수 있어야 돼요. 8765, 4321. 그래서 얘는 70까지가 나오고요. 자, 얘는 3 곱하기 10, 30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그냥 7분의 3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283번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 283번. 자, C는 2개, O는 2개. T가 C보다 앞에 온다 그랬으니까 T와 C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T랑 C도 같은 거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T를 C로 보면 C 3개, O 2개, 나머지 4개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있잖아. 이거 잡지는 엄청 긴데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될까? 이렇게 풀면 나중에 이거 원소수가 많아질 때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조금 더 복잡해지기는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말고 중복순열로 풀어요. 중복순열은 빠르면서도 놓치는 게 없어져요. 중복순열. 근데 이게 말로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집합 안에 Y가 안에 부분 집합으로 있고 X가 그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럼 A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지. B도 3가지, C도 3가지. 전체의 경우의 수는 3의 세제곱 27가지인데 여기서는 어차피 서로들은 2개 뽑는 거니까 그냥 9C로 보면 되겠다. 8C로 보면 되겠네. 그래서 분모는 왜냐면은 아니구나 7C구나. 7C구나. 그래서 7C가 되겠고 분자에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니까 333이 될 거예요. 응? 7P가 아니고 7C2예요? 서로들은 두 집합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구나. 이거 순서도 고려. 그러네. 7P2구나. 그래서 7P가 전체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Y 안에 X 들어가는 거라서 A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 B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 C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 그래서 3의 세제곱 27. 근데 문제는 공집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X만 공집합이 아니면 알아서 끝나요. 그럼 X가 공집합이 경우만 빼주면 되겠죠. 그럼 X가 공집합이면은 A는 2가지, B는 2가지, C는 2가지. 그래서 2의 세제곱 8개만 빼면 돼요. 그래서 27에서 8 뺐으니까 19. 근데 42분의 19. 답이 없어. 왜 없어? 잠깐만. 이상하다. 공집합을 또 빼야 되지? 아닌데? 공집합을 뺐는데?
아, 서로 다른 누룽지 밥이구나. 그러면 또 헷갈린다. 미안해. 이거는 중복순열 가지고는 좀 힘들겠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나는 그래서 중복순열과 이거 두 개 다 연습하는데 얘는 이게 더 간단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별거 없어, 진짜로. 이거랑 별 차이 없어요. 이거 정리해보면 이따가 설명 들어갈게. 자, 미안해. 답이 나왔나? 그죠? 아, 미안해. 아직 안 나온 사람도 있기는 한데 맞았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도저히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보기 어렵다 그러면은 조합으로 문제 풀어도 돼요. 자,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부터 한번 뽑아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9개 9팩인데 CC5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T가 C보다 앞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C로 봅시다. CCC, O, HLAT, A 이렇게. 그러면은 9팩을 2팩,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매서 몰라. CC2가 하나라고 놓고 본다면 어딘가 CCC가 나오겠죠. 이 중에서 맨 앞에 C가 사실 T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은 1대1로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C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냥 답이 될 거예요. 여기 답이. 자, 그래서 얘는 9팩 9팩 약분하고 2팩 2팩 약분하고 2팩 약분하면 3만 남죠. 그래서 그냥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조합으로 가도 돼요.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2팩 2팩분의 9팩이죠. 이 2팩 2팩분의 9팩도 사실 뭐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C가 들어갈 두 자리를 뽑아요. 그 다음에 O가 들어갈 두 자리를 뽑아요. 나머지 7개 중에서 2개 더 뽑으면 되죠. 그럼 나머지 5개는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돼요. 이게 얘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그럼 분자에서는 뭘로 나오냐? C가 아니 CCT가 들어갈 세 자리를 뽑을게요. CCT가 들어갈 세 자리를 뽑을게요. 왜 자리만 뽑아도 알아서 TCC니까. 그렇죠? 9개 자리 중에서 CCT가 들어갈 세 자리 뽑아주고 그 다음에 55가 들어갈 두 자리만 뽑아볼게요. 5가 여기 들어갔다. 그럼 여기 55가 들어가겠죠. 그럼 나머지 4개는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돼요. 그게 지금 얘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나요? 요거를 한 번만 좀 써볼게요. 요거는 여기 그래 이거 써봅시다. 9, 8, 2, 1 얘는 7, 6, 2, 1 얘는 5팩 분자 9팩이에요. 괜찮죠? 9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9, 8, 7, 3, 2, 1 얘는 6, 5, 2, 1 곱하기 4팩 하면은 분자는 9팩이에요. 9팩을 3팩, 2팩으로 나누죠. 똑같은 겁니다. 괜찮죠? 조합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근데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자꾸만 쓰게 하냐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일단 마스터는 해야지 종합적 사고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하나가 배제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다른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세져요. 결론은 이걸로 가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연습만 좀 해달라라는 거예요. 유형 정리하는 동안까지는. 그죠? 자, 그러면은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자, 28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콜라캔 4개와 사이다캔 5개. 콜라를 라지로 쓸게요. 사이다를 스몰로 쓸게요. 아이스박스에 이메일 3개 캔을 동시에 꺼낼 때 콜라캔 2개, 사이다캔 1개가 나올 확률은 안 되겠다. 이거는 다른 콜라, 다른 사이다라고 보면 안 되겠는데? 그쵸? 원래 같은 콜라, 같은 사이다인데 요거는 좀 할 말이 있다. 요건 좀 할 말이 있어요. 콜라가 하나, 둘, 셋, 넷,
이거 그냥 듣고 이해만 해요. 진짜로. 사이다. 하나, 둘, 셋, 넷, 5개요. 세모로 할게.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 중에서 내가 임의로 3개의 캔을 동시에 꺼낸다고 쳐볼게요. 그럼 3개의 캔을 꺼내면은 콜라가 있고요. 콜라, 사이다가 있고요. 콜라, 사이다가 있고요. 콜라, 사이다가 있고요. 사이다가 있겠죠. 이게 만약에 다 같은 콜라고 다 같은 사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때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4가지죠. 근데 그 중에서 콜라 2개, 사이다 1개. 콜라 2개, 사이다 1개가 나올 경우의 수는 1가지야. 4분의 1. 맞아요? 없죠, 보기에. 왜 틀렸을까요? 근원사건의 확률이 달라서 그래요. 이러면은 요거 나올 확률과 요거 나올 확률, 이거 나올 확률, 이거 나올 확률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이 마치 뭐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또 1등과 로또 1등이 아닌 2가지 경우로 놓고 본다면 나는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2분의 1이야. 이거랑 똑같은 논리야. 괜찮죠? 이거 4개가 확률이 다 같아야지만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콜라보다 사이다가 더 많은데 콜라 3개 나오는 확률하고 사이다 3개 나오는 확률이 같을 리가 있겠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괜찮죠? 실제로 사이다가 더 많은데 그럼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냐? 자, 알았어.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콜라를 다 같은 콜라로 봐요. 다 다른 콜라로 봐요. 사이다를 다 다른 사이다로 봐요. 왜? 우리 헷갈릴 때는 다 다른 걸로 보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나중에는 같았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얘는 콜라가 나올 확률이 여기 있는 9개 중에서 3개 뽑는 건데 콜라가 3개 뽑는 요게 실제로 콜라 3개 나오는 근원사건의 확률이에요. 괜찮죠? 다른 걸로 보는 게 근원사건의 확률을 보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하나하나가 나올 확률들 다 똑같으니까 좀 이해될까요? 요게 그나마 요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콜라랑 사이다가 같다 다르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죠. 근데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왜? 같은 걸로 봤을 때는 근원사건의 확률이 달라서 우리가 분의 경우의 수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걸로 그냥 보는 겁니다. 괜찮죠? 좀 어려운 말이야. 지금 이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다 다른 걸로 본다. 그래서 확률적인 계산을 할 때는 같은 것도 다른 걸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요 확률이죠. 그럼 요 확률은 9개 중에 3개 뽑는 거 분의 콜라 2개 뽑고 사이다 하나 뽑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답이에요. 그럼 만약에 실제로 콜라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어요? 4가지. 그럼 콜라 2개, 사이다 하나 뽑는 경우의 수는 30개. 그럼 얘는 뭐예요? 9시 3분의 4시 곱하기 5시 2였기 때문에 이것만 경우의 수가 40가지예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9시 3분의 5시 3. 요것만 10가지예요. 9시 3이면은 그래서 84가지예요. 실제로 다 합치면 84가지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30번 나올 동안에 얘는 4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 4개 다 더한 거분에 요거라고 쓴다면 이건 답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차피 지금 이 확률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은 근원사건의 확률을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다 다른 사이다, 다른 콜라로 그냥 보면 됩니다. 괜찮죠? 경우의 수랑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286번 한번 해볼게요. 286번.
세개합이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홀수가 짝수게 나오면 돼요. 홀수가 없거나 홀수가 2개거나. 그래서 짝짝짝 아니면 홀홀짝. 요렇게 2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된 친구들은 289번으로 가볼게요. 잠깐. 우리 288번 풀었나? 288번? 이해했어요. 좀 어렵지 않았어? 이거 지름만 되는 거니까 한 지름당 4개씩 오케이. 아, 요거는 내신에서 종종 나와서 미안해. 된 친구는 288번부터 일단 잠깐 볼게요. 288번. 자, 홀홀짝 나오려면은 홀수 2개 중에서 2개 다 뽑아야 되고요. 짝수 3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홀홀짝이면은 2C 곱하기 3C1입니다. 그 다음에 짝짝짝 나오는 경우는 3C3이고요. 미안. 자,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는 5C3이고요.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짝짝짝과 홀홀짝만 뽑으면 되는데 짝짝짝은 2, 4, 6 3개 중에서 3개 다 뽑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고요. 홀홀짝 나온 경우는 홀 2개 중에서 2개 다 뽑고 짝수 중에서 하나 뽑는 경우로 그냥 봐주면 됩니다. 솔직히 일일이 다 뽑아도 돼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일일이 뽑으면 됩니다. 아니 솔직히 다 해봤자 10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가 10가지밖에 안 되니까 다 써요 그냥. 그래도 됩니다. 자, 1 플러스 3 10분의 4 답이 5분의 2가 되겠네요.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88번. 자, 288번 된 친구들은 289번 가볼게요. 289번도 좀 많이 어려워서. 자, 일단 288번은 사실 이거를 좀 분석해서 여러 가지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것만 일단 좀 볼 겁니다. 요 직각삼각형이 관련된 것만. 참고로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직각삼각형일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아니 삼각형이면은 점 3개만 있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쵸? 그럼 6개 점 중에서 3개 점만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전체 경우의 수는 6C3이겠네요. 근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뽑아야 되니까 일일이 다 세도 돼요. 근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원 안에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어때야 돼요? 빗변이 지름이어야 돼요. 중심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직각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이것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름선 먼저 구해주고 그럼 2점 나오잖아요. 나머지 한 점만 더 골라주면 돼요.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그쵸 63 뽑았어요. 해당하는 경우에서 방금 얘기했지만 얘는 지름이 무조건 빗변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름 먼저 결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름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는 총 몇 개 있어요? 마주보는 선 잡는 경우밖에 없죠. 하나, 둘, 세 개예요. 지름 고를 수 있는 게 세 개. 그러면 그 한 지름에서 점 하나만 더 찍으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요 점 찍었으면은 요런 직각삼각형, 요 점 찍었으면은 요런 직각삼각형, 요 점 찍었으면은 요런 직각삼각형, 요 점 찍었으면은 요런 직각삼각형. 아, 나머지 점 아무거나 골라도 직각삼각형이 되는구나. 그래서 총 4가지가 될 겁니다. 미안,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오케이. 아이고, 똑같은 점을 또 뽑으면 안 되지. 점 하나만 더 뽑으면 돼요. 왜냐면 이미 2개 점을 뽑았으니까. 자, 이 2점을 썼어. 그러니까 지름이 하나, 둘, 세 개인데 그 중에서 이거라고 생각해 볼게요. 점 2개 뽑았으니까 점 하나만 더 있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네요. 점 나머지 한 점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응? 남은 점이 몇 개지? 이거 2개 빼면? 4가지. 그치? 무슨 점을 뽑더라도 다 직각삼각형 되잖아요. 그치? 4가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이거 관련된 것 중에서 문제가 정삼각형의 개수, 아니면은 예각삼각형의 개수, 아니면은 둔각삼각형의 개수,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참고로 둔각삼각형 아니다, 예각삼각형 묻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 예각삼각형의 개수를 묻는 거, 예각삼각형의 확률을 묻는 거, 이런 것들은 강남 쪽 아니면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거기까지 마스터는 안 해도 돼요. 일단은 직각삼각형만 먼저 마스터해요. 예각삼각형은 못 구합니다. 전체에서 직각삼각형 빼고 둔각삼각형 일일이 찾아서 다 빼야 돼요. 그래야 예각삼각형의 개수가 나와요. 되게 좀 지저분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는 일단 지름선 구했고, 지름선을 구했으니까 이미 점을 2개를 쓴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점을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점 2개를 쓴 거고, 여기서 이제 점 하나만 더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6, 5, 4, 3, 1, 20에다가 3 곱하기 4니까 5분의 3이구나. 그렇죠? 랜덤하게 삼각형 만들면은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60% 정도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9번 이걸로 가볼게요. 이게 조금 많이 어려워요, 이게. 자, 근데 289번을 직접 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라는 집합이 있다고 칠게요. 얘가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S의 부분집합 A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A라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우리 수학 하에서 있었던 거.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럼 몇 개지? 그죠? 16개가 되죠. 왜냐면 A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면 지금 1, 2, 3, 4라는 원소는 S 안에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돼요. 둘 중에 어디를 갈지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곱의 법칙. 왜? 4개의 원소의 위치를 다 배치해줘야 부분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 총 16개가 부분집합의 개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1, 2, 3, 4인데 전체 집합이 1, 2, 3, 4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부분집합들 중에서 A라는 부분집합과 B라는 부분집합이 있어요. 그때 A라는 부분집합이 B라는 부분집합 안에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포함되는 경우의 수.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똑같아요. 이 부분집합 개수 세는 거랑 비슷하게 A 먼저, 그 다음 B.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벤 다이그램상 어차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영역은 총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1이라는 원소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예요? 3가지. 2도 3가지. 3도 3가지. 4도 3가지예요. A가 B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의 4제곱. 81가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2번이에요. 자, 똑같이 A가 B 안에 들어가는데 이거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추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A가 공집합이면 안 되고 B도 공집합이면 안 돼요. 자, 이거의 경우의 수.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와우!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솔직히 A가 공집합이 아니면 B도 공집합이 안 나와요. 괜찮죠? 그럼 어차피 얘는 안 봐도 그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다 세보고요. A가 공집합인 것만 빼면 돼요. 그렇죠?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A가 공집합인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A가 공집합이면 아무것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1, 2, 3, 4는 갈 수 있는 데가 2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창민아 괜찮아? 얘는 괜찮지? 주영이도 괜찮죠? 자, 나연이도 이거 괜찮지? 왜? 동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이 A가 B 안에 들어가는데 B도 전체 집합이 아니고 A도 전체 집합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얘는 어차피 B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A는 전체 집합 당연히 아니에요. 그럼 이건 그냥 빼버리면 돼요. 괜찮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에서 B가 A, S인 경우만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81에서 16 빼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넘어서 네 번째 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럼 A는 B 안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A가 공집합이 아니고 B가 S가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자, 이 정도까지 다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또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A가 공집합인 걸 뺄게요. 그럼 2의 4제곱 빼겠죠? B가 S인 거 뺄게요. 그럼 어때요? 이 안에는 지금 B가 S인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빼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A가 공집합인 경우도 또 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A가 공집합이면서 B가 S인 경우는 2번 뺀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우리가 A 사건이 있고요. B 사건이 있는데 A 사건이 아니면서 B 사건이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들어가요? 얘는 A 합집합 B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합집합 B의 경우의 수를 빼면 되는데 얘는 A의 경우의 수 빼기 B의 경우의 수 하면은 너무 빼서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지금 요거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얘도 빼고 얘도 빼니까 이거 2번 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집합에서 했었죠. 똑같이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A가 공집합이면서 B가 S인 경우는 뭐예요? A가 공집합이면 여기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그럼 B가 S인 경우는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들어가면은 B랑 S가 똑같은 경우가 안 나오니까 여기 원소가 없어야 B랑 S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참고적으로 요렇게도 한번 할게요. 아, 4개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이 4개 가지고 응용 버전으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5번이에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A는 B 안에 포함되는데 A가 B와 같지 않게 만드는 경우. 그러면은 A와 B가 같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 원소 하나라도 들어가면 A랑 B랑 안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똑같아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와 B가 같은 경우만 빼주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미안해. 5번째, 6번째. 그럼 이번에는 A가 B 안에 포함되는데 A, B도 다르고 A가 공집합도 아닌 거.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원래는 좀 풀 시간을 좀 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똑같아요. 전체에서 A가 B인 거 빼고 A가 공집합인 거 빼고 A가 B면서 A가 공집합인 건 2번 뺐으니까 한 번 더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괜찮네. 자, 미안해. 요건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요거는 자, 289번에서 미안해. 사실 풀 시간을 좀 주고 싶은데 시간이 10시가 넘어가지고 미안해. 자, 전체 S A구나. A, B, C예요. 자, 이 안에 X 들어가고요. Y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이거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들 중에서 그럼 이거의 공집합 아닌 부분집합을 보면은 원소가 무슨 뭐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1개짜리, 1개짜리, 2개짜리, 2개짜리 그 다음에 3개짜리 이렇게 나오죠. 왜 부분집합이 8개인데 공집합 빼니까 7개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이 중에서 지금 서로 다른 2개를 뽑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는 거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7개 중에 2개 뽑는 거예요. 괜찮죠? 2개를 뽑아 문제는 일렬로 또 나열을 하고 있어요. 괜찮네? 내가 이거를 갖다가 2개를 뽑아서 X랑 Y에다가 배열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7P2가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자, 그럼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볼게요.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뭐냐? X가 S 안에 포함되는 요 케이스를 보여달라는 거야. X가 Y 안에 포함되는 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둘이 달라야 되고요. 서로 다른 2개를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X가 공집합이면 안 돼요. 어차피 X가 공집합이 아니면 Y도 공집합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전체 경우의 수. 얘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 3, 3, 3. 3의 세제곱에서 X가 공집합인 거 뺄게요. 2의 세제곱. X가 Y랑 똑같은 거 뺄게요. 2의 세제곱. 너무 뺐어요. 그렇죠? 이 2개가 모두 만족하는 경우. X가 공집합이면서 X가 Y인 경우. 그럼 얘가 공집하면서 Y면 둘 다 없는 거예요. 하나도. 다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X가 공집합이면서 Y도 공집합인 경우니까. 그럼 갈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괜찮네. 자, 이거는 필요하면은 나중에 영상 잠깐만 더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답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7, 6이 42 분의 27 빼기 8 빼기 8 플러스 1 그러면은 16, 15 뺐으니까 12가 되겠죠.
그럼 얘는 3으로 약분하면은 6으로 약분하면 되는구나. 7분의 2. 답이 7분의 2가 돼요. 와, 그러면 이걸 왜 조합을 이용한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왜 조합인지 한번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이걸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미안해, 금방 할게. 자, 첫 번째 Y의 원소의 개수 3개인 경우, A, B, C가 다 이 안에 있는 경우예요. 그 중에 일부만 뽑아서 X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NX가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빵개인 경우예요. 잠깐만, 근데 빵개도 안 되잖아. 그렇죠? 왜냐면 공집합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얘 나오는 경우의 수가 3C3이고요. 얘가 3C, 얘가 3C1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Y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 그럼 2개면은 X는 원소가 무조건 1개인 경우밖에 안 돼요. 빵개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3C2 곱하기 2C1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 Y의 개수가 1개. 이러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왜냐면 X랑 Y는 같지 않아야 되니까 빵개 나와야 되는데 또 빵개면 공집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2개가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3 더하니까 6. 얘는 3, 2, 6. 12. 그쵸? 똑같아요. 괜찮네? 그쵸? 뭘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빨랐지. 미안해. 사실 지금 이 문제는 만약에 앞에 거 연습 잘 안 됐다 그러면 하지 마요. 진짜로. 근데 좀 앞에 거 충분하다. 이거 무조건 연습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거 설명할 게 사실 산더미인데 이거 하나만 해도 여기 연계에서 막 이항정립 하키스틱 연결시키고 막 하고 막 하면은 좀 재밌어요. 안 재밌나? 미안. 재밌어요. 그래서 미안해. 이거 테스트에다가 나중에 집어넣을게. 목요일날 일주일 뒤에 우리 할 수 있어? 화이팅. 자, 그래서 숙제는 통계적 확률 전까지입니다. 통계적 확률 전까지. 늦게 끝내서 미안해.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내가 줄 선물이라고는